여기 나무 대여섯 개면 온종일 방안이 후끈후끈. 연기도 그을음도 없이 방바닥까지 뜨끈뜨끈한 난로가 있습니다. 이런 마법 같은 난로를 개발한 그를 사람들은 난로 박사, 난로 발명가 혹은 지구 환경 수호자라 부르는데요. 그러나 그는 한사코 자신을 이미 세상에 있던 것을 발견해 전하는 작은 세상 상머슴이라 소개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된 지 한참이건만 오늘의 주인공 김태경 씨는 이제야 겨울 맞이에 나섭니다. 이게 1년 동안 미루던 일인데 연통을 좀 뒤쪽으로 빼놔야 돼서요. 근데 연통이 왜 밑으로 나와요, 여기는? 이게 구들이에요, 구들. 난로에서 난로불을 떼가지고 우리 구들 마냥 축열시켜가지고 자는 시스템이에요. 정확한 원리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김태경 씨 댁 기발한 구들 시스템. 효율성을 고려해 직접 고안한 거라는데요. 우리가 옛날서부터 많이 쓰던 구들, 그 시스템이 좀 나무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새로 개량해 가지고 난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한 개라도 조금씩 아껴 써야지 더 게을러지고 또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것이 환경을 조금 이롭게 할 수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창출하기. 그래서 지구 환경 보살피기. 김태경표 난방 시스템의 비밀은 앞마당 한평 남짓 손님용 독채에 담겨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워크숍으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개인용 사우나 겸 찜질방. 그러니까 외부에는 현대문물의 이기가 줄 수 있는 그런 판넬로 붙였고요. 내부에는 과거의 흙과 수수로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들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불을 떼고 찜질을 하고 사우나를 하고 여기서 주무시면은 아침까지 따뜻하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불을 떼서 얻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여기에 난로 자체의 효율성은 기본값이죠. 일반 난로를 가지고 이렇게 놓으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놓으신 분들이 실패를 하는 이유가 끄름이 쳐가지고 보통 구들도 4년에 한 번씩 이걸 뜯어야 돼요. 근데 제가 써본 견해로 6년 동안 아직 7년째 지금 끄떡이 없거든요. 관이 맥히거나 그런 것도 없듯이. 그렇듯이 여기서 이 연소율을 굉장히 높여서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끄름이 안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자연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 자연의 원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적정 기술이고요. 안마 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거는 연소율을 높이는 겁니다. 어쨌든 이 나무가 주는 에너지를 여기서 그 끄름이 안 나게끔 태워서 내보내야 되죠. 그거는 자연 속의 기압, 기류 그런 거의 적용과
흐름에 관계가 돼요. 스피드와 관계가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 속에 다 존재하고 공존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그냥 발견해서 쓰고 있는 것 뿐이죠. 얼핏 트렌드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으면서도 기후변화의 시대, 가치공학을 논하는 남자. 그의 난로에 담긴 철학이 궁금한데요. 일단 그가 만드는 난로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장장 10여 년에 걸쳐 미소 시리즈 10편 완결에 이어 최근 자신의 이름을 건 신작 개발의 한창인 김태경 씨. 김태경 1호.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신이 만든 거예요. 좀 연소 방식도 조금 틀리고요. 또한 이 기류가 돌아서 그 열기가 머무는 시간도 틀리고, 또한 그 넓은 면적까지도 가까이 가지 않아도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난로예요. 근데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일단 생각보다 참 잘 만들어진 난로 같아요. 스스로도 신이 빚은 작품이랄 만큼 극강의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는 김태경표 난로. 놀랍게도 그의 난로 연구는 하늘에서부터 이뤄졌습니다. 기존 난로들을 보면은 다 그냥 내부진 박스에 태워서 하늘을 많이 내우잖아요. 그래, 야, 이게 어떤 운동 에너지는 이래저래 속도니까 그 속도를 대비해서 기류와 기압을 이용하면은 조금 어떻게 될까? 그게 저 패러글라이딩 하면서 그 조금 이제 몸에 터득이 됐죠. 그래서 그걸 적용을 했더니 현상이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젊은 시절 패러글라이딩에 빠져 20여 년을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며 기류의 원리를 간파하고 있던 김태경 씨. 기류와 기압을 제어하는 기술을 난로에 적용하기 위해 십수년을 몰두한 건데요. 특징은 어느 구석에 놓고 떼도 그 방 전체의 열기가 같이 이렇게 순환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고 이것도 똑같이 불문을 열면 천천히 타고 불문을 닫으면 빨리 탑니다. 또 뭔가 연소가 되려면 산소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닫으면 차단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완전 차단은 아니어도 어떤 거고 그 타는 양만치는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더라도 이제 일반 난로랑 틀리게 이제 나는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들이 어머님들이 아궁이에서 쓰던 것 같이 그렇게 불문을 열었을 적에 오히려 연소 시간이 더 길어지게 하고 더 좋게 하겠다. 대신 닫을 때는 좀 연소를 좀 빨리 시키고 또 불을 붙이면서는 연소를 빨리 시켜가지고 빨리 불을 붙이기 때문에 연기가 앞으로 안 나와요. 김태경표 난로는 기존 로켓 스토브를 기본 구조로 각종 물리학 원리를 적용하고 여기에 그만의 특별한 장치를 심어 기존 난로의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한마디로 발상의 전환으로 완성한 물리학의 집합체죠. 꼭 불이라는 것은 산소량하고만 결부시키려고 하잖아요. 이 대중의 이 공기량하고만. 근데 공기량과 비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운동은 뭐예요? 불이감이 될 수 있는 속도잖아요.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거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신이 나를 시켜서 만든 난로죠. 공기도 기류의 원리도 난로의 재료가 되는 새와 불도 자신이 발명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만든 난로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요새는 인터넷 시대니까 그게 검색이 되나 봐요. 그 유로 자금, 유료 환경 자금 가지고서 유학을 오신 거예요. 오셔서 몇 개월을 쓰시면서 여기서 실험을 다 하고 지금 현재 핀란드에서 자기 집에 시공을 해서 거기서 또 실험을 하고 있고 정식적으로다가 핀란드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하고 그분들 얘기로는 핀란드 사우나보다 조건이 똑같은 조건에서 5분의 1 정도 나무가 들어간답니다. 사우나 문화가 일상이고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는 핀란드에서 김태경표 난로가 통한 이유, 단순히 효율성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난로를 통해 세상에 들려준 그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무는 이래저래 자원 재생인데요. 이게 나무도 탄소 나무의 소비량도 탄소권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게 나무 뗀다는 게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인간의 건강과 어떠한 자연 환경,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뭐 핀란드라든지 유럽 쪽에서는 아직도 밥벌조차도 가스가 있어도 나무로 해 먹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선진국 아닌가요? 근데 그들은 왜 나무를 떼야 되는? 그들은 비행기 타기를 또 겁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탄소 이 자연 공해를 많이 해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서로의 작은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죠. 짧은 겨울 해가 서산 너머 기울고 산자락 아래 김태경 씨 댁에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서둘러 난로에 장작을 채우는데요. 정말 금세 불이 붙습니다. 이제 다 붙었네. 나무 요 정도면은 하루 살아요. 요 정도면 하루 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쓰면은 1년 연료비로, 단열비로, 노동력 조금 들어가니까 이거 어디 가서 주워오고 얻어오고 그런 노동력 조금 들어가고 거의 그러니까 연료비로는 제로라고 봐야 되죠. 김태경 시대 거실에 놓인 미소 1호는 그가 원한 모든 게 담긴 난로의 완성본입니다. 자, 보세요. 불문을 닫으면 정말로다가 불이 빨리 타나. 닫겠습니다. 싹 올라가죠. 자, 불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줄어들죠. 불꽃이. 이게 아궁이잖아요. 어머님이 쓰던 아궁이. 여기가 지금 빨갛죠. 예. 여기는 이렇게 손이 닿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열들이 여기는 지금 손을 이렇게 가까이 못 갑니다. 이렇게 기류를 해서 저 멀리까지 이 공기를
보내죠. 엄청 빨갑니다. 완전히 저기입니다. 이 정도면은 1200도에 1000도에서 1200도 정도 됩니다. 나무 요만치 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소를 시켜가지고 관을 한 30m, 요만한 관을 30m 나가도 슬러시 없이 뭐 10년간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연소시켜서 내보내면은요, 외부의 영향력이 훨씬 덜하겠죠.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것들은 단정을 못 하는데, 최소한 80% 이상 연소는 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 방 안에 아궁이를 들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겨울 나기가 너무 추웠던 건데요. 제가 구두를 한 20번 뜯어봤어요. 대한민국 장인들한테 그냥 그래도 구들이 열 효율이 한 40% 이상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가 25%뿐이 20에서 25%뿐이 안 되는데 그 구들 20번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무가 많이 들어가오라니 힘들잖아, 나무. 그래서 야,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구들의 시스템은 조금은 틀려도 전 세계에 다 널려 있어요.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한국만 고집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찜질 반경, 또 구들 마냥 우리가 구들 시스템 마냥 부엌에서 아궁이처럼 불을 떼야 되겠다. 난 춥고 귀찮은 게 싫어서라면 구두를 20번 뜯는 비용과 열정으로 보일러를 교체하는 게 쉬웠을 텐데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들이 뭐 잘못된 건 아닌데요. 구들에서 나무가 많이 들어가는 거를 한 5분의 1에서 한 7분의 1 정도로 줄인 게 이제 미소 계량형 1호 구들입니다. 시스템은 거의 비슷해요. 똑같이 흙이 단열재가 아니고 축열재거든요. 흙에다가 열을 축열을 해가지고 그걸 아침까지 쓰게끔 만들고 조금 더 나무를 한두 개 정도 떼면서 내부의 공기도 같이 데울 수 있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도 이게 우리가 나무를 뗀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인간이 건강해지려면 좀 그렇게 사는 것도 좋고, 우리 어머님들이 아궁이에서 모든 안정과 모든 것을 찾았잖아요. 건강하고 안정을. 그래서 불이 주는 에너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정에 사실 30년, 우리가 30년 뿐이 안 되는데 가정에 빨간 불빛이 있다. 화로라도 파란 불빛으로 형광등이 바뀌면서 아유, 우리 정들이 얼마나 파래졌어요. 한옥 자체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현대 기술을 덧입혀 불편함을 감소한 김태경 씨만의 신개념 난방법. 이를 두고 그는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적정 기술이라는 이름으로다가 흙집들, 뭐 흙부대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 짓죠. 근데 과연 그 흙을 여기까지 쌓기는 쉬운데요. 위에를 흙을 싸서 올리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적당히 집을 블럭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보자. 벽돌을. 그래서 이걸 BS 공법이라고 저희들이 한번 이제 개발해가지고 워크숍으로다가 집을 졌는데요. 이게 한 60cm 됩니다. 그래도 이 집은 추워서 못 살아요. 만약에 뜨뜻하게 살으려면 연료비가 뭐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흙은 옛날에 우리가 선조들이 썼지만은 단열재가 아니고 축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흙과 현대가 주는 단열재를 융합을 시켜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체력들이 버티질 못합니다. 옛날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황토 흙집. 그건 어디까지나 방수포 덮고 단열재 충진할 때 가능한 것. 선조들의 흙집은 현대인들에겐 적당하지 않답니다. 흙을 사용하되 적당히가 적정. 네, 그래 한번 실험적으로다가 이거 부서지는 거만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좀 실험하고 있는 워크숍으로 진 8일 만에 진 집입니다. 이게. 실험 중인 집이네요, 그러면. 예, 아직도 실험 중이죠. 제가 살아있는 한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실용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실험 중이죠. 사실 적정 기술은 우리가 핸드폰을 누르는 어떠한 시스템에서도 자기만의 적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누르니까 핸드폰이 안 떨어지고 편하게 쓰더라. 그렇게 생활에서 발견해서 쓰는 것들이 적정 기술이에요. 특별하게 어떤 논문적으로다가 이렇게 설계가 되고 그 숫자와 표기된 것들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생활이 적정 기술이야.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토막토막 자르다 보니까 그 인생도 어떻게 자를 수 있어? 인생은 오늘이 됐던 내일이 됐던 삶이 적정 기술인 거야. 며칠 후 한겨울 하얀 민들레 마을을 찾아간 김태경 씨. 여기도 치 떨어지고 아이고 뭐 엉망진창 됐네. 한옥 체험으로 유명한 이 동네와는 3년 전 마을에 방치된 흙집을 복원하던 때 힘을 보태며 인연을 맺었는데요. 아이고 이게 400년 된 집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민전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동네에 400년이면 10몇 대를 그냥 유지시켰던 집인데, 그래서 이제 그 복원을 이제 저희가 해가지고 저희 전체가 다 이렇게 약간의 근대사의 문화적 가치를 느낀다고, 그러면서도 흙집이기 때문에 쓰면서 좀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수리를 하게 된 거죠. 난로와 더불어 친환경 주거 공간과 대한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지대한 김태경 씨는 2013년부터 불이 전하는 온정을 슬로건으로 비영리 NGO 단체 작은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 민들레 마을 흙집 복원 참여도 작은 세상 활동의 일환이었죠. 여기는 전기도 없어가지고 여기 이 동네가 민들레 마을이거든요. 그래 이제 민들레 난로라고 만들어서 갖다 놓게 된 거죠. 날이 추워져서 한참 동안 안 써서 그렇지 사람들이 참 많이 이용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 집 내력 좀 소개 좀 해줘봐. 그래서 우리가 이긴 만들었지만 조금 뒤에 보수는 했지만 내력은 잘 몰라. 요게 이제 얘는 조선시대 우리 민초들이 살던 전형적인 초가 상관 아니에요. 그렇지. 요게 이제 평수로 따지면은 요 봉당 빼고서 한
6평밖에 안 돼. 여기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살았었다고. 근데 여기 집이 우리 마을에 한 15년 전만 해도 3채가 있었어요. 근데 요걸 이제 주차장을 만들라고 해체를 했어. 해체를 하며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직접 해체를 했는데 같이 동네 사람들하고 집 짓는 방법이 이상한 거요. 100년쯤 진 집을 해체해도 못을 쓰는데 못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대들보에는 아무것도 없고 대들보 갖고 사람이 가서 싹 닦았더니 그게 숭정 8년 이렇게 나오더라. 숭정 8년 3월 상량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거 몇 년 된 거예요? 그 서기로 따져보니까 1636년이요. 우리까지만 이런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후대들은 이런 집에서 살았다는 걸 모른다고. 이 집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5명, 6명, 7명까지 막 살았잖아. 이 작은 집에서. 집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와야 돼. 사람이 많이 와서 이 집이 서민들, 우리 평민들이 살던 집이라는 것을 근대사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즐기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좀 잘 저기 주위에서 좀 뭐 재밌게 해서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작은 세상이 완성한 또 다른 특별한 공간. 누구라도 머물다 갈 수 있는 쉼터인데요. 방 비운 지 얼마 안 됐는지 불쏘시개도 넉넉하고 여전히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 황토주택이 줄 수 있는 어떤 그 건강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을 가고 병원에서는 또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 되면은 병원에서는 꼭 이제 집으로 가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은 또 병원에 돈 다 주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자주 쉬고 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도시 생활에서 찌들으신 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불을 떼면서 이런 좀 만끽도 해서 정신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여기만 해도 이 집만 해도 굉장히 불편한 집이에요. 사실 뭐 미적으로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래도 건강한 집이니까요. 특히 이제 불을 이렇게 떼면서 그 여유로운 불멍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불이 주는 원적외선의 에너지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불을 통해 세상의 온기를 전하는 남자. 사실 그의 인생은 뜨거웠습니다. 아, 제가 나름대로 저는 저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3일 만세 때 유관순 거기 만세 운동을 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피가 저에게 전달됐나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도 독립이 됐다고 지금 봐야 되나요? 솔직히 저는 신독립 운동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양심이 그 정의에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은 그거 뭐 죽은 삶 아닐까요? 어목한 시절, 피 끓는 청춘으로 12대 선봉대에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답답한 세상사 자유를 찾아 20여 년을 하늘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평생 혁명가를 꿈꿨는데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자거나 아니면 자연에 깊이 들어갔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멍같이 무념무상도 돼요. 그 또랑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이 없고, 그래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우연만 하면 좀 많이 자려고 노력을 해요. 또 이 추위를 버티는 것들도 우리가 신체가 지금 굉장히 이 과소비하면서 신체가 적응을 지금 많이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 저녁에 자다 보면은 물이 얼어 있어도 잘 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신체가 적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만치 약해진 것 같습니다, 신체가. 그래서 좀 자연적으로 들어오면서 자연하고 하나가 될 때 신체도 아마도 강해지고 정신도 강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 마침내 자연 속에서 세상을 바꿀 힘을 찾은 겁니다. 청소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차루다가 이렇게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 말이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여기 이 난장판이나 학생들이 여기에서 왜 이렇게 조용히 있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불이 주는 에너지입니다. 그 작은 불들이 주는 에너지가 그렇게 단합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선봉했을 적에 햇불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는 그 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만의 타우르 거족한테는 그 산에서 저 가스통을 지고 올라가 쓰고 그러는데, 거기는 집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저 끓음 냄새 때문에 완전히 죽습니다. 거기 민족들한테도 고기에서 나는 물건을 가지고, 거기가 1200고지에서 1500고지에 살고 계신 분들인데 요리를 해 먹고 하는 화덕을 만들어 드린 거죠. 거기는 뭐 온돌 시스템은 필요가 없고요. 단지 밥을 해 먹는데 물을 데워서 쓰는데도 그 타우르 거족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이거에는 이만치 나무가 들어가는데 요거에는 이만치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그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 이제 만들게끔 해줬죠. 그래, 제 생각에는 문화에 맞게끔 기술을 전파해 줘야지 그들은 다시 또 문화를 승화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개의 제품을 갖다 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분들한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말도 안 통했고요. 대화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몸짓 발짓으로 해가지고 형성을 했죠. 작은 세상 안에 살면서도 누구보다 큰 세상을 꿈꾸는 남자. 김태경 씨는 온정의 불 에너지가 언젠가 세상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셔서 3일 만에 키르기스탄 미소 1호를 출범시켰습니다. 불 잘 타고요. 지금 옆에 있는데 아주 뜨거워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연과 어울려서 자연의 진리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들. 자연은 욕심이 없잖아요. 같이 모든 것들이 다 나눠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나무가 썩으면 그 썩은 나무에서 또 기생하는 벌레들이 있듯이 다 이렇게 자연같이 좀 어우러지는 그런 세상. 그러면은 쉽게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도 이제 그 불편함이 더욱 아름다워지면은 우리가 크게 자원이 조금 더 소비되지 않을까. 그런 거 뭐 그렇게 크게 큰 것도 없어요. 김태경 씨의 작은 세상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작은 세상 아마 200회 넘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해요. 지금 한 220몇 회 될 것 같아요.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여기 오신 소감과 간략하게 한 3년 정도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우연만 하면은 다 3년은 안 걸리더라고요.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어느 집에 갔더니 이게 난로를 보고 저희가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그분한테 막 캐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났나. 제가 여기 자꾸 이제 작은 세상에 관심을 갖는 거는 제가 그 현업에 지금 있는데 좀 노는 방법을 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놀 수 있는,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직업도 나이도 사는 곳도 다르지만 같은 관심사로 모인 사람들이 흙과 나무, 새와 공기, 불을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데요. 그 사이 김태경표 화로가 활활 타올라 온 집안에 닭백숙 끓는 냄새를 피워냅니다. 각지에서 많이 오셨어요. 멀리서까지도 왔고, 그러니까 조금 뭔지 좀 자연과 공유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 또 특히 좀 솔직히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좀 바보 같은 분들이죠. 근데 실상은 자신을 볼 적에도 바로 보는 사람들이죠. 정말로 실제 뭐 특별하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들인데 그 불편한 것들을 좀 아름답게 승화시키고자 노력하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셔요. 뭐 포천 뭐 멀리서는 케이프타운에서 왔다는데, 어이구 참. 늘상 아프리카 그러면 굶어 죽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불쌍한 이웃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 겨울에 추워서 봉사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10여 년 매체를 통해서 또 형님하고 소통하면서 본 결과 취사도 할 수 있고 또 난방 충분한 적은 연료를 떼면서 사용하면서 이제 따뜻하게 이제 겨울 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마음이 간절간절해지다 보니까 형님도 이제 우리보다 한국보다 잘 살지 못하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베풀고 싶은, 나누고 싶은 그런 이제 이 작은 세상에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역만리 떨어져 있지만 사실 서로 소통하고 그리워하고 그러고 있었죠. 제가 오늘 정말 3번째 방문하지만
이런 자리가 저한테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북에 올려놓은 거 보고 형님 제가 며칠 묵어도 되겠습니까? 그 작은 방 있으니까 내줄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와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주 징그러운 거예요. 솔직히 남들이 보면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그 10년에는 아, 남아공에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뭐 살고 계신 분들이 거기 빈민가들을 좀 돕고 계신 분이에요. 저분도. 그래 그분이 좀 도와주고 싶다고 10년 전에 알게 된 겁니다. 저분이 찾아오게 된 거죠. 찾아와서 좀 거기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제가 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갔는데 내년도에는 가가지고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집을 한 채 져주고 요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오려고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 불편함은 곧 아름다움이기에 웃으며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각자 태어난 삶이 틀리겠죠. 소명이 틀리겠죠. 뭐 근데 저는 그냥 이거로 만족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하던 뭐 무슨 운동을 했든 간에 그것도 나의 소명이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제가 믿는 거는 손자한테 미안하지 않은 삶을 살고 가고 싶은 거예요. 최고 좋은 거는 사람이 사람과 어우러지면서 사람 속에 살아가는 그 문화. 우리가 자본주의로 문명과 문화가 발전됐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과 정이 넘치고 서로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런 인간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은 분명히 자연도 깨끗한 세상이 될 거예요. 눈물 속으로 사라져 버렸네. 텅 빈 내 가슴에 죄만 남았네. 불씨야 다시 피어라. 끝내 불씨는 꺼져버렸네. 이제